모닝뉴스쇼에서만 볼 수 있는 시사 주크박스. 시사 주크박스에서 선정한 첫 번째 노래는 김현준의 청산을 살리라입니다.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봉황알과 비슷한 모양의 돌덩이가 나와 화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의 묘자리와 관련된 풍수지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당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정치인들은 왜 풍수지리에 이렇게 민감해하는 걸까요? 오늘 선데이 뉴스쇼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묘소에 얽힌 풍수지리 이야기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고정 출연자인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박상병 평론가, 그리고 풍수지리 대가이신 김기덕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은 상도동 사저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국립서울현충원 장군 삼묘역 우측 능선에 위치했는데요. 저희가 판넬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바로 조성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봉황알 비슷한 돌덩이가 12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4개를 여기다 놓고요. 오른쪽에 놓고 다시 4개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봉분, 지금 여기 봉분인데요. 봉분의 양쪽에다가 2개를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요. 하나는 약간 지면에 올라와 있는 돌이었는데 이 위에 꼭대기에 있고요. 다른 하나 약간 깨진 돌은 바깥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김기덕 교수님. 예. 이 돌들이 보면은 다들 둥글둥글해요. 보통 원래 산에서 나오면 뭐 네모진 돌도 있고 뭐 세모진 돌도 있고 또 뭐 좀 다른데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에서 나온 돌들은 이렇게 알 모양의 그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예. 이제 풍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 사이에도 독불장군이 없듯이 예. 한 인간이 이제 사방에서 다 도와주어야지 한 인간이 이제 올바로 성장한 것처럼 예. 지세도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에서 이제 잘 응축해 주면은 예. 이제 좋은 자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사방 360도에서 잘 응축해 주면은 그 모양이 굉장히 동그란 돌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 특히 여기 이제 이 지세가 그런 데다가 예. 이쪽이 이제 동작동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작자가 이게 참새작 혹은 뭐 공작작, 봉황작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를 일찍부터 이제 봉황이 알을 품은 그래서 봉황 포란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 국립묘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설이 내려왔었어요. 아 이게 봉황의 형상인데 알이 좀 나올 텐데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엄수된 국립서울현충원에 나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봉황의 왼쪽 날개를 품은 자리에 안장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요. 3년 전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다는 그 묘소의 비밀을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네, 저희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목비가 세워져 있고요. 봉분 작업 등 묘지 조성이 한창인데요. 이 자리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황영웅 전 영남대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선생님, 네. 지금 보면은 네. 봉분 양쪽에 네. 마치 봉황의 알과 똑같은 돌이 지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돌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왜 이 돌을 여기다가 놓느냐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광중을 파면서 예. 관이 모셔질 자리에 왼쪽에는 저기서 내려다볼 때 왼쪽에는 이 돌이 이 알이 나오고 예. 오른쪽에는 저 알이 나와서 이 광중 안에 이렇게 나란하게 예. 아, 관이 들어갈 그 그리고 자리예요? 색깔도 요 색깔은
약간 청룡 쪽에 있다 해서 포르스름한 색깔이고, 아, 그래요? 저거는 백호 쪽에 있다 해서 하얀 색깔이.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결정을 하셨다고요? 예, 점심 먹는 자리에서 예. 또 걱정을 하시고, 네. 나도 사후 후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길래, 예. 아, 그래, 하여튼 그 준비를 한번 해보죠 해서 아드님하고, 네. 그럼 최종 아마 확인하라고 각각께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아드님한테 예. 그 황무기하고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황 선생님, 네. 바로 이 자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죠.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공사를 할 때 예. 여기서는 오색토는 나왔는데 예. 봉황의 알은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전체가 전부 다 바위로 뚜껑이 쭉 덮여서 쌓여 있는 요 봉분이 있는 자리만 나가놓고는 다 이 바위가 되어 있는 알처예요. 네, 여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 바로 앞입니다. 이곳의 왼쪽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 오른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여기 보시면은 정중앙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자리해 있네요. 지금 앞을 보면 한강이 아주 잘 보이고 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네. 왜 길집니까? 이 자리는 봉황의 가슴팍에 있는 알을 품은 자리고, 예. 바로 여기서 제일 정면인 180도 방향 앞을 보시면은 거기에 봉 하나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봉 네. 하나 큰 봉이 예, 있어요. 바로 저 앞에 있네요. 네, 그것이 여기 봉황의 제일 중심 알입니다. 예.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 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우리 썬데이 뉴스쇼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이 있는데요. 예.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그 봉분을 만들 때 거의 그 관을 놓을 묘각, 예. 거기를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두 개의 돌이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돌입니다. 예. 저 돌이 나왔는데 황영 교수 말씀에 따르면 저 돌은 아주 더 특이하다. 더 아주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봉분 양쪽에 아까 전에 우리 사진 봤을 때처럼 봉분 양쪽에 이렇게 세워뒀어요. 이 두 개의 돌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저 봉황의 이쪽이 이제 봉황 포란형인데 네. 그래서 봉황 포란형.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품었다. 형상이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묘역도 어떻게 보면 큰 알이고요. 예. 사실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예. 우리가 이제 큰 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하.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경우에는 말 그대로 봉황의 알 같은 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7개 정도가 봉분 작업하다 나왔는데 예. 실제로 이제 시신이 들어갈 그 광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시신이 들어갈 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그걸 파다 보니까 한 1m 정도에서 두 개의 저렇게 알이 꼭 그 규격 안에 딱 나오게 돼서 예. 이것은 역시 이 동작동에 이 봉황 포란형이 완성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김 교수님, 그냥 보통 산에도 돌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기에 이제 둥그런 돌, 예. 알 모양의 이런 돌들이 있는 건데 예. 이거 나온 거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저런 돌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풍수의 원리는 네. 예. 앞산, 뒷산, 왼쪽 청룡, 오른쪽 백호의 그 균형점에 이제 좋은 자리다. 흔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정확하게 180도 사방에서 정확하게 응축이 되면 네. 거기에 응축돼 가지고 바위가 형성이 되고 예. 그 돌이 바위가 동그랗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예. 그것이 그런 데다가 마침 여기가 봉황 포란형에 맞게 예. 그러한 형상까지 우리가 모양의 본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전설에도 뭐 서경서부터 중국에서도 봉황과 관련할 때는 봉황의 알이 발견이 되면 좋은 시절이 온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마침 어떻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뭐 김대중 묘소라든가 박정희 묘소라든가 크게 예. 앞산도 그렇고 크게 봉황 알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네. 실제
알 모양의 땅 요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네. 예.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김 교수님, 우리 국립서울현충원이 예. 전체적으로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명당의 기준은 뭐고 왜 국립서울현충원이 명당에 해당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당이라는 게 이제 좋은 땅인데 예.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 사회자님 좋은 분이냐? 그러면 좋은 분이라는 것도 뭐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여러 편차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명당도 네.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은 그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뒷산 기운과 앞산 기운, 네. 또 왼쪽 산, 오른쪽 산이 잘 보호해주는 곳인데 국립묘지가 간악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뒤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루어져서 쉽게 이제 일반인한테 알기 쉽게 얘기해서 무령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이렇게 봉황이 알을 품은 형이다. 예. 딱 그렇게 지금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예,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좀 보면은 가장 위쪽이 박정희 전 예, 예. 대통령 네, 묘소가 위에 동그랗게 있어요. 표시가 예. 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날개형으로 해서 왼쪽에 김대중 전 대통령, 오른쪽에 김영삼 전 대통령. 예. 지금 그림상으로 예. 그렇게 되어 네,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기다 여기서 봤을 때는 맥이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예. 이제 김영삼 대통령, 예.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김대중 대통령, 산 정상에서 예, 봤을 때. 그리고 그 저쪽에 이제 그 시작점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용 교수님이 이거를 그걸 보고서 하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예. 하다 보니까 운명처럼 저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됐네요. 그래서 현대사, 우리 근현대사에 참 영향을 미쳤던 세 분인데 예. 그 세 분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예. 마치 봉황이 왼쪽 날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네. 오른쪽 날개에 김대중 대통령, 왼쪽 날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네. 또 가슴 부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봉황이 날개를 쫙 펼친 것처럼 됐고 실제로 또 이번에 봉황알이 나와서 네. 이제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그 봉황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 지금 봉황 발가락 정도 있는 자리에 있어요. 예.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고 또 장군 묘역이나 많은 우리 군인들의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봉황이 날개를 이렇게 쫙 피면 그 안에 다 포괄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주요 인물이 있고 주요 네. 자리가 있는 것처럼 예. 마침 핵심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자리가 완성이 됐어요. 삼각형으로. 네. 그리고 그것이 봉황이 날개를 펴는 형상이 됐고 그 안에 모두 다 포괄이 됐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봉황이 알을 품은 그 안에서 잘 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저렇게 좋은 국립서울현충원인데 모두 다 전직 대통령을 다 저기에 묻히고 싶겠죠. 근데 좀 모자라죠. 모자라죠. 이게 예. 전체 면적이 143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까지 국가원수 4분 계시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거기다가 이제 임시정부 요인도 거기 계시고요. 또 애국지사 계시고요. 또 국가유공자 계시고요. 일반 유공자, 장군, 장교, 무형영성까지 수많은 분들이 저기 묻히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자리가 좀 모자르죠.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제곱미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12배 정도 그렇죠. 되는 거네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예, 그 당시는 또 왜냐면 현직 대통령도 최초의 국장이고 어떤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하게 장도 치렀고 면적도 넓은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만 해도 사실 면적이 제일 적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83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아마 글쎄 당분간은 국가장이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고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뭐 아직도 정권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몇십 년간은 국가장을 치를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어찌됐건 언젠가는 치른다고 보게 되면 다른 국가 원수들이 이제 국립묘지에 묻히기는 사실 면적이 좀 남아있지가 않아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현종 네. 논설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윤보선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바로 분묘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없고 다른 곳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위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립현충원의 사위가 모셔 계시고요. 또 대전현충원에 이제 최규하 전 대통령이 모시고 계신데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에 묻히겠다. 본인의 그쵸. 유지 자체가 봉화에 고향에 계시죠. 묻히겠다 그래서 봉화에 이제 묻혔습니다. 당시 장례식을 할 때 왕복으로 800km를 서울 오셨다가 다시 봉화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독재자하고 같은 장소에 묻히기가 싫다. 이렇게 아하. 이제 유언을 남기셔서 결국 예. 이제 그 가족묘가 있는 충남 아산으로 문중묘역으로 안장이 되셨습니다. 네. 그쪽으로 내려가시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사실 지금 서울현충원에 국가원수에 대한 자리가 없어서 당시에는 이제 대전현충원 쪽에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글로 가시고 현재 지금 서울현충원에 보면은 그러니까 2003년도에 좀 법이 바뀌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직 대통령도 한 80평 정도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3,600평방미터 즉 평수로 하면 1,000평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아, 이승만 네. 대통령 거도 상당히 크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는 앞으로 한 4위 정도가 이제 그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추가로? 남아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박상민 평론가. 네. 우리 정치인들이 명당 자리, 특히 조상의 명당 자리 이거 아주 중시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장하신 분들도 좀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뭐 네. 대표적으로 이장을 해서 정말로 잘된 대통령 하면은 DJ입니다. 아, 김대중 전 대통령. 대통령입니다. 네. 천적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묘만큼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대통령 선거에 1971년 패배했죠. 예. 그 다음에 1987년 패배했죠. 92년 패배했죠. 이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조상의 묘를 이전하라. 그래서 하이도에 있는 선친 묘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장을 합니다. 예. 그때가 1995년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역시 이장을 해서 조상의 은덕이 컸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예. 반대로 또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 떨어지니까 우리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이회창 전 대통령은 글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들도 이렇게 조상 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김기덕 교수님. 예. 저렇게 이장을 해도 대통령이 되는 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예. 국가적인 중대사를 할 때는 꼭 이런 풍수지리, 명당 이런 걸 봤잖아요. 예. 실제로 좀 효과는 있었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걸 기흉론이라고 하는데 기라냐 흉하냐 그런데 예. 풍수에 기흉론이 없다면은 네. 사실 풍수는 뭐 이제 멈췄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이제 기흉론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풍수도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다소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정말 역대 대통령에서 아까 삼각형 그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우리가 공공장소 예. 이렇게 뭐 공인 그러듯이 이미 대통령이 있는 국립묘지는 이미 공수의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개인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제 한 집안 이게 아니고 거기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운을 불러넣어 주는 거니까. 근데 예. 마침 이번에 크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우리 현대사의 아주 세 분 아닙니까?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외국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이게 꽃꽂이를 많이 해요. 어허.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은 다 공가가 있어요. 예.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다른 데 경우에는 우리 외국 나가면 다 사람 이름으로 훌륭한 뭐 역대 그 이름으로 다리 이름, 공항 이름을 다 정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동상 문화가 없거든요. 네. 동상 해봐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우리가 역대 대통령 현대사의 세 분이 대표적으로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본받으면 되는데 마침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기하로 해서 삼각형이 딱 이루어지면서 예. 이 봉황 포란형이 어떤 면에서 완성이 됐다. 사실 더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이제요.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 묘역은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예. 그 세 분을 포함해서 대통령들의 좋은 점을 이어받으면은 예. 거기에 참배하고 오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 좋은 국군이 융성하게 되는 그런 조짐으로서 사실은 이 봉황의 알도 나온 게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결국 그러면 참배를 하러 가면은 예. 거기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 한 분만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세 분을 다 하면 그렇죠. 좋은 예. 기운을 다 받아오겠네요. 예, 그 풍수에서 그걸 동기가몽이라고 그러는데요. 좋은 예, 장소에 동기가몽. 가서, 예, 동기가몽인데 좋은 장소에 가서 세 분에서 예.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우리가 뭐 잘못한 점은 생각하고 그러나 예. 좋은 점을 이어받는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통해 알아본 풍수학의 비밀 아주 잘 들었는데요. 김기덕 교수님 말씀처럼 세 분의 묘소를 모두 참배해가지고 좋은 기운을 많이 얻으시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주 좋은 기운만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김기덕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묘역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